테스트 한번 본다 했지. 안 그랬어? 지금 오늘 봐요. 오늘 보지 뭐. 이따가 간단히. 아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선생님이 니들한테 이제 그걸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뭘 배운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를 보는 거야. 얼마나 걸려요? 금방 해? 한 20분이면 풀어. 18문제니까. 18문제 정도, 한 14문제밖에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 그걸 안 해가지고, 여기 판의 경계를 안 해가지고. 그럼 보자. 수권을 봐봐. 이제, 수권은, 봐라. 물로 덮인대. 야, 바다가 많을까, 육지가 많을까? 바다가 훨씬 많다. 바다가 70%를 차지해. 갖고 지표면에 수권이 70%. 직권에 존재하는 물을 갖다가 우리는 수권이라고 해. 수권이 바다가 70%를 차지해. 야, 지표면에. 분포는 자 물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졌다? 해수야. 해수가 98.2%다. 그 다음 옆에 나왔어. 97.2%야. 그리고 육수가 있는데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제일 많은 게 빙하. 그 다음 빙하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 강과 호수가 제일 적단 말이야. 즉 옆에 나왔어. 분포는 수권의 분포는 해수가 97.2%고 그 다음 자 육수가 빙하가 2.15 그 다음 지하수가 0.6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보자. 이때 보자. 그리고 나서 봐봐. 자 그러면 보면 자 그래가지고 뭐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빙하가 2.15고 지하수가 0.62 그리고 강과 호수가 0.03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적은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리고 자 보자. 이제 자 성층 구조가 있어. 성층 구조가 뭐가 있냐면 성층 구조가 있는데 성층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성층 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야.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근데 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 혼합층이라고 그래. 두 번째 부분이 수온약층. 제일 깊은 데 있는 게 심해층이야. 그럼 봐라. 여기서 혼합층은 뭐가 있냐면 자 뭐에 따라 구분하나요? 우리가 태양 에너지하고 바람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영향을 미쳐. 바람도 영향을 미쳐. 왜? 제일 바깥층이니까. 바람은 제일 바깥층에만 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 제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온도는 혼합층이 제일 높아. 근데 깊이가 깊어짐에도 온도가 일정해. 이건 뭐냐면 왜 일정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래 태양 복사에는 줄어들어. 근데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근데 바람이 혼합시켜 주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바람이 세지. 그럼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 그리고 바람이 적게 불지.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수온 약층은 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어. 갖고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져. 근데 바람은 안 불어.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영향 안 미치고 바람도 영향 안 미쳐. 그러니까 온도가 낮게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이걸 옆에다 써놔. 옆에다 써놓으면 돼. 자, 써놓으면 돼. 그래서 써. 야, 일주일에 어디로 놀러 가냐? 베트남? 아, 그래갖고 언제 갔다 언제 와? 야, 정혜는 어디 안 내려가 이번에? 가까운 데 있다 있지? 너 돈 많이 벌어? 돈이라도 많이 벌어? 야, 너 왜 그 고대 필통은 어디서 산 거야? 네? 고대, 이거요? 그 선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이모가. 아, 고대 필통을 주셨어? 고대 가라고? 서울대 가. 자, 보자. 무슨 필통이냐? 그냥 필통이야? 너는 서울대냐? 오, 야, 이것들이 누가 줬어? 네가 집에 있었어? 엄마가 한거 같은데. 오, 야, 서로 가고 싶은 데를 산 거야? 아니면서 너는 그 선물 받은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건 아니었네? 정혜는 웃기네. 자, 보자. 혼합층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가장 높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그리고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한다. 즉 바람 위도마다 이 성층 구조가 좀 틀려. 봐봐. 이거는 그려놔라. 안 나왔으니까. 자, 수온에 따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자, 봐라. 저위도는 수온은 제일 높아. 저위도는 수온은 높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 왜?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근데 중위도는 온도는 낮아도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껍다. 왜?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근데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 왜? 위에 물도 차가워. 밑에 물도 차가워. 그러다 보니까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얘는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 아예. 이해됐니? 그리고 야, 수온 약층은 써. 그래. 자, 그래갖고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야.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여 매우 안정함으로 연질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다. 즉, 봐봐. 수온 약층은 야, 밑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야.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리대로 있으니까 뭐가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연직순환이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물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있잖아. 근데 안 움직여버려. 그대로 있으니까 뭘 차단한다? 따라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차단한다. 이해됐지?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그럼 보자. 그랬을 때 보자. 자 보면 그리고 나서 자 보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뭐가 있냐? 자 수권에 그러면 심해층은 어떠냐? 야 태양 복사에는 도달 안 해. 그러니까 수온이 낮게 일정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 위도나 계절 상관없어. 위도가 높건 낮건 수온약층은 똑같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못해서 수온이 매우 낮아.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야. 근데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는 차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심해층은 고위도나 저위도 전부 다 선생님 그랬잖아. 다 똑같이 위도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층이야. 그리고 해수의 부피에 제일 많이 차지해. 근데 잡아라. 수권의 역할이 있어 얘들아. 세 번째. 평가. 역할은 뭐냐? 수권의 역할은 뭐가 있냐? 수권의 역할은 이게 있어 얘들아. 뭐냐면 물의 비열이 크다. 비열이란 건 물질의 특성이야. 물이면 얼마, 식용유면 얼마, 액체면 비열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물은 비열이 큰 편이야. 비열이 크면 어떠냐면 얘들아, 비열은 어떤 물질이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면 1도를 올리는데 열량이 비열이 크면 열량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즉 비열이 크지. 천천히 가열된 것. 비열이 작지. 빨리 가열된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 중에서 야 먼저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 중에서 누가 비열이 크냐? 뚝배기가 커. 그러니까 뚝배기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돼. 그러니까 찌개를 갖다가 우리가 보관할 때 찌개를 끓일 때 뚝배기를 쓴단 말이야. 라면 끓일 때는 뭘 써? 양은 냄비를 쓰지.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아. 그러니까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비열이야. 물은 비열이 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이야. 육제야. 그래서 우리 몸은 체온 유지가 편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그리고 자, 물은 비열이 크다. 따라서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와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행이 기대한다.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줘. 그리고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들을 생명체에 공급하고 수중 생물에게 뭘 제공한다? 서식체를 제공한다. 넘겨. 126페이지 봐봐. 생물권을 보자. 생물권은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생물권이라고 그래. 분포는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근데 자 봐라 얘들아. 생물권을 보자.
선생님들 다 퇴근했어. 니들만 있어. 원래는 있는데 선생님들도 몇 명 있는데 오늘은 다 퇴근했어. 갖고 봐봐. 생물권이 있는데 야 지금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안 됐어. 아직까지는. 뭐 우주 다른 데서. 근데 이게 생물권의 공포에서 생명 가는 기대가 있어. 생명체가 어이 새끼 이 자식이 왜 지 맘대로 움직이지? 자, 첫 번째 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큰 조건만 써볼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 우리가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도 수권이 먼저 생긴 다음에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해. 왜? 물이 있어야지만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 유기물이 또 유기물 복합체가 돼. 그래갖고 유기물 복합체가 생명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필요하고 적절한 대기의 두께가 필요해. 왜? 대기가 있어야지만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 그러면서 평균 기온이 높아져 갖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 뭐 지구 자기장. 자기장이 있어야 돼. 자기장이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배럴이어야 막이야.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뭐 광선이라든지 대전 입자를 차단한단 말이야. 근데 자 뭐가 있냐면 생명 가능 기제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 가능 기제는 태양인 별로부터 적절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생명 가능 기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금이 있어. 지구만이 생명 가능 기제에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생명 가능지대에 있으면 수금은 온도가 별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가까우니까 물이 무슨 상태로 있어? 기체 상태로 있어. 화목도 천에는 뭘로 있어? 뭐니까? 추워서 고체의 얼음 상태로 있어. 유일하게 지구만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 보니까 액체 상태에 뭐가 존재해? 물이 존재해. 그래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어. 이해됐어? 알아?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졌다. 옆에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다. 자, 그래가지고 지구 시스템에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직권의 변화, 지표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권은 뭐야? 얘들아, 지구 밖에 우주를 외권이라고 한다.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까지를 우리 지구 시스템에 포함시켜. 그리고 넓은 의미에는 외권까지 포함시킨다. 외권은 지구 밖에 1000km 밖에 말하면 지상으로부터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이다.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외권의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게 에너지는 흘러간단 말이야. 물질은 지구 내에서 순환을 한다. 돌고 돈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이 사라지면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망할 수가 있어. 근데 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맨날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 남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죽고 골고백번 고쳐 죽어도 태양은 존재해. 그러니까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에너지가 흘러가도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구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별이어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보자. 그럼 첫 번째 봐봐.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봐라. 지구 시스템은 각고는 권역은 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럼 보자. 이때 자, 선생님 뭐라 했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야. 서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번 의미에서는 지구 시스템을 뭐까지만 말한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까지만 말해. 이유가 여기에 있어. 얘들은 각 권 영역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주고받지. 그러면 이때 봐라. 이것들은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교환해. 근데 외권은 넓은 의미에서 들어가는데 상호작용을 해. 근데 얘는 주로 에너지만 교환한다. 선생님 인공위성 내보내잖아. 유성 들어오잖아. 그러면 물질도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권을 우리가 빼버리기도 해.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이해됐어? 이것 때문이야. 물론 태양의 에너지는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 이렇게 에너지는 교환을 해. 봐라. 지구 시스템은 각고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권역 이상의 상호작용이 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의 예가 있다. 봐봐. 상호작용의 예를 쉬운 건데 잘 물어봐. 보자. 첫 번째 보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가 있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봐라. A는 뭐니? 기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이야. 사막의 바람에 의해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생겨. 그러면 이거는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화산활동으로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되지. 그러면 이거는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B는 뭐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니? 자, 직권하고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의 일이 발생한다. 이거는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그리고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 절벽과 해식 동굴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뭐야?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C는 누구야?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인데 해수면 위에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발생한다.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열대역에서 두꺼운 정라운이 만들어져서 태풍이 발생한다. 이거는 뭐야? 수권이 뭐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선생님 왜 수권이 기권한테 태풍은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야, 수권에서 뭘 공부하냐? 열과 수증기를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기권에 태풍이 만들어져.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D는 뭐야? 생물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인데 식물이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기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E는 뭐야? 직권하고 생물권하고 상호작용인데 식물 뿌리가 자라면서 주변 암석을 풍화시킨다. 이거는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직권은 토양은 생물에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직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F를 봐라. F는 뭐냐? 생물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인데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한다. 옆에 봐라. 보충자료 봐봐. 아까쯤에 태풍의 발생은 봐라. 태풍은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적조현상은 뭐냐? 야, 육지에서 여름에 해양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공급이 돼. 그러면 이 유기물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거야. 조류에.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갑자기 분열법으로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 온도도 높고 먹이도 많으니까. 근데 이 무식한 놈이 많아지지. 그러면 적조현상이 일어나. 빨갛게 돼, 바다가. 그러면서 이 새끼가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다 처먹어버려. 그러니까 거기 근방에 있는 어패류가 양식장은 다 망하는 거야. 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냐? 황토를 뿌려. 그러면 이 새끼가 조류가 황토를 흡수해가지고 지가 가라앉으면서 죽어. 그러면서 얘는 또 산소도 소비하지만 독성물질도 분비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류라든지 굴 같은 거 있잖아. 다 망해. 굴양식장. 그리고 이게 민물에 생기면 녹조현상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해양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지. 이거는 수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외권과 다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봐봐. 외권하고 기권 상호작용 보자. 태양풍 입자가 지구 극지방상으로 끌어들어오면서 대기 입자하고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한대. 야, 율재야, 너도 오로라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직접? 선생님도 버킷리스트 중에 오로라 보는 게 있었어. 근데 어느 TV 프로를 보고 완전 포기했잖아. 어느 연예인 부부가 연예인이 일반 여자하고 결혼했대. 하고 여자가 오로라 보는 게 버킷리스트였대. 하고 아이슬란드 갔대. 아이슬란드 갔는데 오로라를 보려면 시골로 가야 되는데. 하고 시골로 가니까 거기가 기반 시설이 없잖아. 호텔만 숙소만 덩그러니 있더래. 하고 숙소에서 있다가 저녁 되니까 누가 두드리더래. 가이드가 오더래. 가이드가 차 태우더니 몇 시간을 쫓아다니더니 그날 못 봤대. 다음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러다가 저녁 되니까 나갔대 또. 그래갖고 둘째 날도 못 봤대. 그래갖고 셋째 날 돼갖고 겨우겨우 봤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집에 왔대.
뭐 들으니까 뭐 이거는 뭐 오로라 보려고 그 짓을 나 못해. 그리고 봐라 이제 그리고 또한 유성체가 지구 중력장에 끌려 들어가고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유성이 관찰되는 거.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은 외권의 운동으로 지구 주변의 외권의 영역에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핵은 철과 니켈 강자 성체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열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있어? 마찰 전기가 생겨. 그러면 전기가 생기니까 전기장이 생겨. 전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외계 운동에 의해서 지구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식물이 외권에서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옆에 보충 자료 보자.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달리 상호작용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거의 없어. 그러니까 외권하고 지구 내부하고는 물질은 교환 안 해. 그리고 따라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외권을 제외하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의 상호작용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올라와 127페이지. 그럼 보자. 직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대륙 이동, 판의 운동이 있다. 그리고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화산, 기체 방출, 황사 발생이 있고,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지진, 해일 발생, 해수 염류 공급이 있다. 그리고 직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 제공이 있다. 그리고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풍화 침식작용, 사구 형성이 있다. 그리고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자, 대기 대순환, 전선 형성이 있어. 그 다음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해류 발생, 엘니뇨 발생이 있다. 그 다음 기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광합성,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 그 다음 종자, 포자 운반이 있다. 그 다음 수권이 기권한테,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V자국, U자국 형성이 있다. 그리고 해식 동물의 형성 있다. 그 다음 수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봐봐, 태풍 발생, 증발이 있다. 그리고 근데 V자국이나 엘니뇨는 뭐냐? 엘니뇨는 기상이변이야.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되는 게 엘니뇨야. 라니냐는 반대야. 그리고 V자국은 뭐냐?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V자 모양의 계곡 만드는 거야. U자국은 얼음이 빙하가 내려오다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드는 거야.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그게가 U자국이야. 엄청 크잖아. 거기 U자국 커갖고 막 유람선 있잖아. 큰 유람선도 드나들어. 거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차 있으니까 유람선도 드나들어. 거기는. 그리고 알아? 이제 수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봐봐. 해수의 온화, 조경수역 형성. 조경수역은 뭐냐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 갖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곳이야. 우리나라도 동해안이 있어. 동해안은 동안 난류하고 북한 한류가 만나가지고 조경수역을 형성해. 이해됐어? 그 다음 수중생물의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수중생물이 서식처와 물제공,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묻혀 갖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지. 그러면 석유가 돼. 이게 미생물이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유가 돼. 고사리가 묻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생물에 의한 풍화가 있다. 그리고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생물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그리고 생물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먹이사슬 형성이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의 존속에 미치는 영향.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생명체를 존속시키는 원리가 있단 말이야. 직권은 뭐야? 야, 초대륙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기후라든지 해류가 복잡해졌어. 라고 여러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체가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지표와 환경의 다양화는 생물의 다양성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기권은 봐라.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와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했다. 그래서 육상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자, 남세균이 상칸브리아 시대에 생겼어. 근데 얘가 과합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를 갖다가 산소를 만들었어. 산소를 포화시켰어. 그 다음에 대기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됐어. 그래갖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드디어 그 전까지는 바다에만 살다가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어. 이해됐어? 그 다음 수권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왜? 수권이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와 그리고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한다. 해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행에 기여하고 생물권은 봐라. 과합성으로 의해 대기로 공급되는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존의 기권의 오존층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배출된 산소량이 증가하면서 형성되었다.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근원인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야, 누가 제일 문제야?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지구 온난화지. 자, 2015년도에 파리에서 파리 협정을 맺었어. 이거는 오바마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협약을 맺은 거야. 왜? 각 나라마다 2020년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만큼 줄여, 이만큼 내. 그래갖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또라이지 누구냐? 트럼프가 2019년도에 어떻게 됐다? 바로 탈퇴해버렸어. 2020년도부터 적용되니까 이 또라이는 상또라이는 봐라. 그러면서 기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한다. 직권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직권의 풍화작용이 훨씬 활발해진다. 생물권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수권은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이 나타난다. 또한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해양 상승화가 된다. 해양 상승화는 뭐냐면 잡아라.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어. 그러면 탄산이 돼. 탄산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돼. 또 탄산수소이온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하고 탄산이온으로 돼. 그러면 얘들아 바닷물 속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해.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를 해. 그럼 pH가 낮아지면서 산성화가 됩니다. 뭐냐면 수소이온이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열대 밀림의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했어? 정현아, 네 집 여기 CTOCL 아니야? 그 힐스테이트 아, 힐스테이트인데 내 집에서 거기까지 송도까지 가면 얼마 걸려? 30분 30분? 아니 여기서 내가 송도 갈 때 30분 안 걸리던데 20 몇 분 걸리던데 20분 정도 걸리던데 갈 때 여기서 있잖아 저기 가갖고 옥년사거리에서 이제 옥년사거리 있잖아 터널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 해갖고 쭉 가다가고 우회전하면 쭉 가면 되잖아. 거기로 그 컨벤션 내로 지나가지고 다리 지나가고 가면 바로잖아. 직방이잖아. 그러면 열대 밀림의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구 변화 봐봐. 인간 활동으로 숲이 파괴되고 과잉 경작으로 사막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표의 반사율이 변한다. 특히나 아마존 밀림, 세계의 폐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막 지역이 확대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오염물질의 증가로 지구 환경 변화, 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해 기권과 수온으로 배출되는 유해 물질들이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모르는 거 있어? 금방 배운 거 중에? 있어 없어? 없어? 자, 1번에 핵심 책을 1번에 지구 시스템, 지각, 기온, 수온 약층, 외권, 상호작용, 에너지다. 지구 시스템, 지각, 기온, 수온 약층, 외권, 상호작용, 에너지다. 1번에 가의 디귿, 나의 기억, 다의 니은, 라의 미음, 그 다음에 마가 리을, 그 다음 2번에 X00X, 3번에
1번의 대륙권, B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그 다음 3번에 2번에 D. 왜?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 4번에 1번에 기역 혼합층, 니은 수은 약층, 디귿 심해층. 2번에 니은, 3번에 디귿. 5번에 외권. 그 다음 6번에 가가 기역, 나가 디귿, 다가 니은, 라가 미음, 마가 리을. 응? 그 수은 양측이 제일 안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층은 니은, 2번에 4번에 2번에 니은이야. 근데 심해층 심해층 아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아예 수온 약층은 안 움직여 버리니까 연직순환이 아니라니까 가장 안정된 층이야. 심해층보다도. 심해층은 야 가라앉는 물질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야 표층해류가 그 극지방에서 야 가라앉아. 그러니까 이동은 있어. 이동은 있어. 그리고 이제 129페이지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얘들아. 자, 보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이 있다. 자, 봐라.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이 있어.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은 크게 3개가 있다. 뭐 있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거의 99.9%를 차지해. 그 다음이 큰 게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조력 에너지가 제일 적다. 봐봐. 태양 에너지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이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태양계 전체를 먹여 살린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 날씨 변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2가지야. 이제 미행성 충돌열과 원시지구 때 축적된 미행성 충돌열과 방사성 원소의 분기열이 있어. 이 열에 의해서 2가지 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 생기는데 이게 뭐 멘틀의 대류도 일어나게 하고 지각 변동을 일어나게 해. 봐봐. 지진,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고 외계의 운동, 멘틀의 대류와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뭐야?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누가 더 영향이 크다? 달이 더 크다. 왜? 태양이 크기는 훨씬 크지만 달이 더 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게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이게 밀물과 설물에 의해서 해안 지형을 변화시킨다. 주기적인 해수면 변화, 연안 생태계와 갯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보자 옆에. 그래가지고 각 권역에서 태양에너지의 역할이 있다. 수권은 물을 순환시키고 해수를 순환시킨다. 그리고 직권에서는 풍화 침식작용, 지형의 변화를 시킨다. 생물권은 광합성, 생태계 유지를 한다. 그 다음 조력에너지의 크기는 다른 태양보다 질량은 작지만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조석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지구에 미치는 조력에너지의 크기는 달이 태양보다 크다. 그리고 자, 에너지 크기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누가 압도적으로 커?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크다. 99.9% 차지한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이다. 에너지의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 지구 시스템에서 이 각각의 에너지원들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포토당이라는 화학 에너지 전환되고 뭐 다른 에너지 전환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 그러나 에너지 온끼리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자기들끼리는 전환이 안 돼. 왜? 근본이 틀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 전환이 안 된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또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근본이 다르니까.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좀 보자. 봐봐 얘들아.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그럼 봤을 때, 자,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보자. 자, 에너지는 뭐라고? 순환하는 거 아니다. 흘러가 버려. 근데 이때 지구 전체는 복사평입니다. 복사평이 뭐냐?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와 같아. 하고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구도 대기가 있어갖고 15도 정도에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니까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올라가는 추세지만, 근데 얘들아 위도별로는 에너지 분류입니다. 즉 복사 평행이 아니야. 왜? 지구가 둥글어서.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복사평이 변태. 너무 잘 그렸지 오늘. 근데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야. 자, 위도별로는, 위도는 가로축이야. 그래가지고 가로축인데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온단 말이야. 오는데 봐라. 저위도는 이거 잘 봐. 많이 써먹는다. 저위도는 태양과 지구가 표면이 이루는 각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돼요. 태양하고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 이게 남중고도예요. 저희들은 이 남중고도가 높아. 그래갖고 10이라는 에너지가 1이라는 면적이 들어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10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 과잉이니까 더운 거야. 즉 얘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온 태양 복수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들어온 게 남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 에너지 과잉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되고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되고 즉 고위도는 이렇게 되고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 이런 각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봐봐. 어? 자 10이라는 면적에 5라는 면적에 10이 들어와. 어?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 땅땅 목숨이가 10분의 5니까 2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추운 거야. 에너지 부족이라고. 고위도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더 커? 나가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추운 거야. 이처럼 위도별로는 복사평, 에너지가 복사평이 아니야. 에너지 불균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을 이루려고 저위도에 남는 열을 뭘로 보내? 고위도로 보내.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수는. 그러면 지구의 전체는 복사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근데 적어놔. 이거 적어놔. 찍어놔. 찍어. 찍어. 나는 찍히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위도 38도는 예외다. 에너지 복사평형이야. 에너지 균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아. 봐라.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고위도 지방보다는 저위도 지방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저위도 지방은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 부족 상태다. 이로 인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 전체가 복사 평형이 되기 위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 전체는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태풍이나 표층에너 등의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지구 시스템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이제 봐봐. 뭐가 있냐? 물질의 순환이 있어. 물질은 뭐라고 했어요? 지구 내에서 여러 지구 시스템 내에서 순환한다 했지.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 보자. 한번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은 첫 번째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물의 순환이 있어. 지구상의 물은 돌고 도는 게 아니야. 일정해. 아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그리고 그 문제 있잖아. 자.
자, 몇 번? 8번까지는 8번부터 풀어. 근데 오늘 안 배운 거 뭐 있냐면 23, 24, 25 그리고 응? 나머지 것만 풀어봐요. 8번부터 22번까지 풀면 돼. 풀어봐.